예, 반갑습니다. 구미더 홈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고객님의 자산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자분들하고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이게 누가 인터뷰하듯이 옆에서 해주면은 말하기도 좋은데 혼자 다 얘기하려면은 좀 무척 힘듭니다. 뭐 말이 하다 보면 좀 뭐 어색한 점이 있고 이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갈수록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청소를 하려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다른 SNS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 창업 문의가 들어오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뭐 제 얘기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제 진심을 담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거의 뭐 90% 이상 공개해 드립니다. 이제 청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창업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를 뭐 솔직히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성격이 깔끔하고 청소하는 걸 좋아해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소하는데 유리한 점은 맞지만은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청소가 왜 힘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청소를 업으로 하다 보면은 빨리 깨끗이 끝내야 됩니다. 이 빨리 깨끗하게 한다는 게 말처럼 그래 쉽지를 않습니다. 자기만의 노하우, 우리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열심히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청소 종류도 있습니다. 입주 이사 청소도 한다든지 공장 청소, 관공서 청소, 뭐 특수 청소, 전기 청소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뛰어드는 분들은 입주 청소를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경쟁도 제일 심합니다. 제일 돈도 안 되고, 그래도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안 하면은 내가 일이 없고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은 입주 청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입주 청소가 왜 어렵냐, 다른 걸 떠나서 제가 봐서는 고객을 응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히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잣대를 대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객 중에 청소를 깨끗이 못하는 고객은 있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분 못하는 고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객이 정말 깨끗하고 100% 마음에 들어서 만족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가격 대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객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타인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해서 사실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저도 나름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은 90% 제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95% 고객은 만족하는데 5% 고객은 만족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뭐 청소비를 더 주면은, 인원이 더 들어가서 하면은 거의 저는 99%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분은 소수인데 나머지 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청소비 그렇게 비싸면 고객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여기서 지역에서는 제가 좀 비싸게 받습니다. 비싸게 받는 이유가 제가 청소비를 뭐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함보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33평 기준으로 대부분의 청소업체들 3명 들어가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명이 들어가서 합니다. 만약에 외창을 닦는다면 1명이 더 투입이 되겠죠. 처음에 입주 청소를 해봤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고객분들은 그런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듯이 정말 구석구석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정말 심한 1%, 2% 고객님은 거의 크린룸 수준을 원할 정도로 그런 고객도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물티슈 가지고 검수하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뭐 고객하고 좀 언성도 있었지만 청소비 안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 고객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변론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먹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타인이 만났을 때는 자기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차라리 저는 그런 분들 오면은 아예 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제가 뭐 속된 말로 오늘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래 스트레스 받고 뭐 그거 더 벌어가지고 제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그래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인드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래 보면 세상사 요령 있게 얍삽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렇게 자기 이득만 볼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당합니다. 뛰는 놈이야 결국에 나는 놈은 있게 말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저는 믿습니다. 뭐 신을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 보면은 인생을 가지고 따졌을 때 그분들한테 저는 덕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가 정말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도 내가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청소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래 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특히 제일 그린 게 타일 사이 줄눈 그리고 샤워부스 유리 그 뭐 청소 깨끗이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 제가 보여주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청소되면은 제가 진짜 돈 1,000만 원 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타일 사이 줄눈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시멘트 틈이 넓어서 세월이 지나면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론적으로는 폴티스 작업을 하면은 그게 제거 가능한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재시공하는 게 나은데요. 그리고 샤워부스 유리 그 물때 처음에 생긴 거는 됩니다. 근데 산성세제로 한번 되고 오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이래다가 고착되면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봐서는 깨끗하지만 실제로 봐서는 그거 물때 안 나갑니다. 그거 못 없앱니다. 저도 그 물때 없앤다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우연찮게 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청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99% 제거를 하려면 경비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기본 청소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고객님들도 90% 정도 제거하면은 아무 말 합니다. 설명하면은 넘어갑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고객들 있긴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이런 거 하려고 청소업체에 불렀지 내가 왜 불렀냐고 딱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의사 이 의사는 고칠 수 있고 저 의사는 못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A라는 의사가 고치는데 B라는 의사 못 고친다고 그거 가서 따질 겁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 따지지도 못합니다. 이제 창업을 하려다 보면은 제일 크게 문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아실 겁니다. 이 청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청소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지금은 공급이 많습니다. 기존 포화 상태인데 시장도 예비 창업자들이 뛰어들어서 그 업에 뛰어들어서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를 잡는 방법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화입니다. 기존의 업체와 내가 뭔가 차별화가 돼 있을 때는
저는 거기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별화가 깨끗이 하는 거냐? 맞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차별화가 아닙니다. 차별화하는 거는 남이 잘 못하는 거, 뭐 정말 깨끗이 해야 하는 거, 그게 차별화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고객은 내가 깨끗이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거를 모릅니다. 일단 고객하고 내가 상담했을 때 고객이 이 사장님한테는 믿음이 간다, 왠지 깨끗하게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저에게 청소를 맡깁니다. 가격이 꼭 저렴하다고 청소를 맡기는 건 아닙니다. 저 업체에 맡겼을 때 깨끗하게 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면은, 신뢰가 생기면은 가격이 더 비싸도 청소를 맡깁니다. 뭐 오히려 저렴하게 싸게 해도 고객 불만 가지는 게 오히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비 더 비싸게 받아도 사실 고객님들이 팁도 더 잘 줍니다. 대부분 5만원 많이 줍니다. 많이 받을 때는 10만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저에게 팁을 주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100% 만족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저번에 청소를 시켜봤는데 그 업체하고 너무 다르니까, 깨끗하니까 고객이 저에게 팁도 주고 또 다른 데도 소개를 시켜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라서 특히 청소업은 더 그럴 겁니다. 주택 매매량이, 아파트 매매량이 반토막이 났는데 입주 청소가 바쁜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있는 게 거의 소개 맘카페, 부동산 카페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래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뭐 평균 2주 정도는 저는 예약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입주 청소가 다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차별화되는 게 방충망하고 내창유리 뒷면을 청소를 합니다. 대부분 요즘은 이중창으로 시공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를 이중창이다 보면 유리면으로 보면은 유리창 한 장당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4개 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제일 바깥면은 가격이 별도로 나갑니다. 이거는 청소업체들이 제대로 청소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 청소에서 두 번째 면도 닦습니다. 두 번째 면 닦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작은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창문 손잡이를 탈거해야지 이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방충망 꺼내가 세척합니다. 방충망 대부분 세척을 못하는 이유는 창틀에서 탈거를 못하는 거죠. 거실 유리창은 3짝 다 따지면은 6짝이죠. 6짝 미닫이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안방이나 작은 방 이런 데 보면은 2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짝으로 되어 있으면은 한쪽 방향만 잡아서 방충망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차별화 두는 게 화장실 청소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둡니다. 대부분 물때 제거나 스케일, 요석 이런 거 제거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의 청소업체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는,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딱 질문 한 가지만 해보면 그 청소업체 실력이 나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세제 뭐 쓰냐고 물어보면은 산성세제 좀 쓰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 중성세제 가지고 쓰고 이런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고퀄리티 청소는 불가능합니다. 화장실은 산성을 써야지, 사용해야지 이 고퀄리티 청소가 가능합니다. 청소를 하는 분들도 이 세제가 어떤 세제를 쓰는지, 물때 청소에 이게 좋더라, 기름때 할 때는, 얼룩할 때는 이 세제가 좋다, 이렇게 그 소문을 듣고 뭐 청소업체나 도매상에서 추천을 해주니까 쓰는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청소업 하는 분들 사실 많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세제를 선택할 때는 오염원의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 기름때나 얼룩은 걔들의 성분은
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의 성분 알칼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화장실 갔을 때 물을 사용하는데 오염은 물때나 스케일 이런 성분은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산성세제를 쓰는 겁니다. 제가 왜 화장실을 산성세제를 써야지 고퀄리티 청소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심한 거는 청소 제대로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청소해주면은 고객님들 정말 대부분 좋아합니다. 어떤 고객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한테 청소업체 실력을 알고 싶으면은 화장실을 보면 안다면서요. 그 말 맞습니다. 정말 다른 청소는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쓸고 닦고 하면 되지만 화장실은 열정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산성세제는 사용하기가 또 그렇다고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산성세제는 상자에 데미지를 줍니다. 잘못 사용을 하면은 이 상자가 손상이 됩니다. 수전 같은데 제일 실수 많이 하는 청소업체들 보면은 그분들이 타일에 물때나 스케일이 생겼을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산성세제를 발랐는데 그분들은 물때를 제거하려고 발랐겠죠. 그래가지고 이 물때를 확실하게 제거하려고 덮어고 시간은 오래됐죠. 근데 물때만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 타일에까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타일도 변색이 오는 겁니다. 수전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금게 변합니다.